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차 세미나 PPL의 개념과 변천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민주, 정다은, 전예진입니다. 저희 발표는 PPL의 개념, 유형, 강약점, 역사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하고 인상 깊었던 PPL에 대해 논의한 뒤 성공적인 PPL의 사례, 최근 PPL 트렌드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PPL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PL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약자로 직역하면 제품 배지인데 필요한 위치 제품을 갖다 놓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PPL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PL 유형은 노출 빈도, 노출 위치, 표현 양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노출 빈도에 따라 온셋 배치와 크리에이티브 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셋 배치는 인위적인 배치를 통해 상품이나 상표 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거나 주연 배우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제품이 사용되거나 멘트를 위반함으로써 제품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므로 제품이 눈에 더 잘 띄고 기업들은 온셋 배치 PPL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크리에이티브 배치는 온셋 배치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상표나 브랜드가 우연히 비춰지거나 배경으로 사용된 TV 광고에 상표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상표를 삽입합니다. 다시 말해, 온셋 배치는 의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의도적 노출이고 크리에이티브 배치는 우연성을 가장한 의도적 노출입니다. 두 번째로 노출 위치에 따라 두드러진 배치, 모호한 배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드러진 배치는 스크린의 위치나 장면상의 중심에서 매우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면 모호한 배치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시각적 초점이 되지 못하며 배경의 소품으로 사용되어 상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세 번째로 표현 양식에 따라 시각적 양식, 청각적 양식, 시청각적 양식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양식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시각적으로만 노출시키는 경우입니다. 청각적 양식은 제품이나 브랜드명을 언급하거나 제품, 브랜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적 양식은 브랜드가 화면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브랜드명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능 런닝맨에서 단백질 음료를 광고할 때 출연진들이 단백질 음료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품을 보여줍니다. 한편 국내 PPL의 유형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광고 대행사가 한국 방송사에 제시한 PPL 유형은 크게 인물형, 배경형, 상품형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물형은 출연진이 착용하는 의상,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거나 특정 기업을 직접으로 노출시켜 특정 직업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밥 잘 사주는 누나에서 손예진은 커피베이 직원으로 나오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극소 유신우가 일룸 회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일하는 직장으로 설정되면 제품이나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드라마에서 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배경형은 업체 매장을 노출하거나 지자체 등 지역을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각 지역자치단체 등이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기 위해 드라마에 협찬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을 소개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명은 상품의 단순 노출에 의한 단순 배치와 상품의 기능을 함께 알리는 기능 배치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능 배치의 예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는 두 주연 배우의 키스신에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보여주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PPL이 일반 광고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PL은 시청도와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기를 광고한다고 할 때 5초 뒤 스킵할 수 있는 일반 광고보다 살림을 주제로 한 유튜브 해그린 날에 PPL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TV 프로그램은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는 의도적인 광고이지만 콘텐츠 소비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노출하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PPL의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강점은 지속적인 스토리 전개로 반복적인 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PPL의 약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PPL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을 바로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으로는 사전 계획이 어려워 특정 제품에 꼭 맞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점으로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효과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 광고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수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PPL은 본래의 콘텐츠를 침해하며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즉 PPL의 산업 규모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는 14.6%나 상승했는데요. 앞으로 PPL의 활동 분야가 점차 늘어나면서 점점 더 산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PL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초의 PPT는 1945년에 등장했습니다. 한 영화에서 위스키를 소품으로 활용하고 광고비를 받은 것이 시초였는데요. 하지만 PPL이라는 개념을 광고계에 강하게 인식시켜준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E.T.인데요. PPL을 넣게 된 회사가 M&M사인데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판매율이 약 66%나 증가했습니다. 이후 PPL이 하나의 중요한 광고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주로 영화에서 PPL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PPL은 1991년에 개봉한 결혼 이야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조사한 성공적인 PPL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간접 광고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움, 반복적 노출, 개연성입니다. 제품 광고를 위해 억지스러운 PPL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제작사와 광고주 양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최근 PPL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뒷광고 논란 이후 광고 방식은 앞광고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예능과 같은 방송가에서는 오히려 PPL 제품을 당당히 밝히고 강조하는 대놓고 PPL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PPL을 아예 핵심 콘텐츠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PPL은 항상 적정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시청자들은 어설픈 광고 노출이나 가짜 연출을 쉽게 파악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PPL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브랜드를 녹일 수 있는 프로그램 내 완급 조절과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센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